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손가락에 끼는 반지만으로도 내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반지 하나라도 제대로 껴야 하는데요. 특히 풍수에서는 손가락마다 의미하는 기운이 다 다르고 그 중에서도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손가락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풍수에서 말하는 돈복 손가락은 어디인지 또 어떤 반지를 끼면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기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돈복을 막는 좋지 않은 습관 3가지. 먼저, 아무리 좋은 반지를 껴도 이런 습관이 있으면 돈복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재물운을 막아버리는 좋지 않은 습관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빈손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에 아무런 장식 없이 늘 맨손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빈손 상태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손가락은 단순히 우리 신체 일부가 아니라 내 몸에서 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재물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손가락은 내 몸에서 재물을 끌어들여 유지하는 작은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아무 장식 없이 비어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물이 고이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손가락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기운이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빈손 상태가 지속되면 재물운은 물론이고 기회마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손이 비면 돈도 비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가락을 빈 상태로 두는 것을 경계합니다. 실제로 손가락에 반지가 없으면 재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기운이 잘 돌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돈과 직접 관계가 깊은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은 재물을 모으는 자리로 불립니다. 이 손가락은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고 쌓아두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손가락이 비어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거나 재물운이 끊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재물운을 쌓고 싶다면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반지 하나로 그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손가락에 적절한 반지를 끼우면 재물복이 자리 잡고 돈의 흐름이 한결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재물운을 붙잡아주는 작은 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방어하고 재물의 기운이 흘러가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손가락이 비어있는 상태로 생활하는 건 돈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빈손은 돈이 새어나가게 하는 통로와도 같고 그 자리가 비어 있을수록 재물의 흐름도 방해받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의미 있는 반지 하나씩 꼭 채워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지 하나가 재물복을 지켜주는 작은 부적이 되어 돈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길을 열어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손가락이 비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의미 있는 반지를 하나씩 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바로 반지 위치를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지를 낄 때 그냥 예뻐 보이거나 손가락 굵기에 맞는 자리에 무심코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검지, 어떤 날은 중지, 그날 기분에 따라 반지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끼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손가락마다 각각 의미하는 기운이 다르고 끼우는 위치에 따라 끌어당기는 복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특히 재물복과 연결되는 손가락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손가락을 비워두거나 엉뚱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재물운이 흐트러지고 돈의 흐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돈을 모아야 할 기운이 사랑운이나 인간관계운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반대로 사람을 만나야 할 기운이 재물운으로 엉켜버리면서 복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역할과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엄지는 권위와 자신감, 검지는 추진력과 목표 달성, 중지는 인맥과 인간관계, 약지는 재물과 부부운, 그리고 새끼손가는 감정과 소통을 상징합니다. 이 중에서도 재물복과 직접 연결되는 손가락이 바로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돈의 흐름을 붙잡아주고 모아주는 자리로 보며 여기에 반지를 껴야 재물운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쌓이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도 약지에 끼우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 의미뿐 아니라 재물과 가정의 안정이라는 풍수적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자리에는 반지를 비워두고 감정적인 기운과 연결된 새끼손가락에만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재물운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감정적인 소비로 돈이 줄줄 새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풍수적으로 보면 새끼손가락에 끼운 반지는 연애나 인간관계에 쓰는 돈을 불리는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애에 과하게 돈을 쓰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느라 정작 내 살림은 어려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지는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좋은 기운을 제자리에 붙잡아두고 흐트러진 기운을 정리하는 풍수 아이템입니다. 반지를 낄 때마다 이 반지가 지금 내 어떤 복을 대신 잡아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나 편의대로 이리저리 옮겨 끼우는 습관은 이제 그만두고 딱 필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기운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풍수, 반지 관리법을 실천하는 것이 돈복을 부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안 좋은 습관은 바로 재질을 가리지 않고 아무 반지나 끼는 습관입니다. 반지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반지는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붙잡아두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만큼 어떤 재질로 된 반지를 끼느냐는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재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기운을 금기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기운은 이름 그대로 금속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금반지, 은반지는 재물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부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성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지의 재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귀여운 캐릭터 반지, 가벼운 아크릴 반지, 심지어 종이로 만든 반지까지 등장하며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죠. 물론 이런 반지들은 개성 넘치고 재미있는 아이템일 수는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금기운이 부족한 재질들은 재물복과의 연결, 고리를 약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기운이 아예 끊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지를 낀다고 해서
무조건 돈복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손가락을 재물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통로로 봅니다. 그리고 반지는 그 통로의 문을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아무 재질로 만들면 기운을 제대로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차단하려면 튼튼하고 좋은 재질로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집에서도 현관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듯 손가락 위에 문인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으로 된 단단한 문과 플라스틱으로 된 약한 문, 어떤 문이 더 든든하게 재물복을 지켜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반드시 비싼 순금 반지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반지나 동으로 된 반지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가질 수 있고 오래된 청동 같은 금속 역시 풍수적으로는 의미 있는 재질로 꼽힙니다. 중요한 건 반지, 재질이 가진 기운입니다. 금기운이 풍부한 금속류는 재물운과의 연결을 튼튼히 해주지만 가볍고 의미 없이 만든 반지는 기운이 불안정해지기 쉬워 돈복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반지 하나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재물운을 직접 책임지는 작은 부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반지를 고를 때는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손가락 위에 작은 변화 하나가 돈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 이 풍수적 지혜를 꼭 기억해 두시고 좋은 재질의 반지로 내 재물운을 단단히 잡아두는 현명함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돈 걱정 없게 만들어줄 풍수 반지 비법 3가지. 이 반지가 내 돈복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재질인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돈복을 부르는 좋은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재물 손가락을 알고 그 자리에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손가락마다 각기 다른 기운과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물을 불러들이고 돈을 모아두는 중요한 자리로 꼽히는 손가락이 바로 오른손, 4번째 손가락, 즉 약지입니다. 이곳은 사랑과 인연을 상징하는 자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풍수에서는 단순히 사랑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재물운과 직접 연결된 통로로도 봅니다. 특히 오른손은 적극적으로 기운을 끌어당기고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손, 즉 외부 에너지를 끌어오는 손으로 보는데요. 이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끼면 재물운이 끊이지 않고 흐르며 돈이 머무르는 힘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이 중요한 자리를 비워두면 돈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빠져나가 버리거나 돈복 자체가 들어오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지를 껴야 효과가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반지의 디자인과 재질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오른손 약지에는 적당히 두께감이 있으면서 반짝이는 광택이 나는 반지가 재물복을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두툼한 반지는 재물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상징이고 반짝이는 광택은 돈의 흐름을 밝고 힘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장사 잘 되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손에 두툼한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풍수적 의미와 맞닿아 있는 풍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늘고 힘없는 반지나 의미 없이 끼는 장식용 반지는 재물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런 기운이 담기지 않은 반지를 오른손 약지에 끼면 오히려 돈이 스치듯 지나가는 흐름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예쁜 반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돈복을 부르는 자리인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재물운을 제대로 붙잡아줄 힘 있는 반지를 선택해 끼우는 것입니다. 반지 하나에도 풍수적 의미를 담아내는 지혜, 이 작은 실천이 평생 돈복을 잡아당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반지의 소재는 반드시 금속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재물복과 가장 밀접한 기운을 금기운이라고 보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기운은 말 그대로 금속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금반지나 은반지 같은 금속 재질의 반지는 돈과 재물운을 직접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아크릴 같은 가벼운 소재로 만든 반지는 풍수적으로 보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의 기운과 연결되는 길을 약하게 만들거나 기운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부자들이 금반지를 두툼하게 끼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금기운을 온전히 몸에 담아 돈의 흐름을 붙잡아 두려는 풍수적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단순히 금속 반지를 끼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부르는 기본은 갖췄다고 보지만 여기에 반짝이는 보석이나 큐빅이 더해지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반짝이는 광채는 돈의 흐름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길에 환한 가로등을 켜두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처럼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재물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금기운은 기운이 무게감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볍고 허술한 반지는 재물복을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고 쉽게 빠져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묵직한 느낌의 금속 반지는 돈복을 오래 잡아두고 큰 돈을 끌어당기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은 반드시 금속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짝이는 보석까지 더해진 반지를 선택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손가락에서 돈복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작은 부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미 없이 가벼운 장식 반지를 아무렇게나 끼우는 것과 풍수적으로 돈복을 부르는 재질과 디자인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큰 재물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왕 끼는 반지, 기왕이면 돈복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골라보시는 것, 풍수의 지혜를 삶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은 바로 반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반지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재물복을 직접 끌어당기고 지켜주는 작은 부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되는지가 곧 재물이 기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반지 표면에 먼지가 쌓이거나 손때가 끼고 작은 기스가 반복되면서 흐릿해지면 그 반지에 깃든 기운도 함께 탁해진다고 합니다. 기운이 탁해지면 돈이 흐름도 자연히 흐트러지고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지는 늘 손에 끼고 생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더러워지고 광택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특히 물이나 비누, 화장품, 음식물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반지에 보이지 않는 얼룩과 이물질이 남게 되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자잘한 오염도 재물의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마치 유리창이 흐려지면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반지가 탁해지면 좋은 재물 기운이 반지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복을 부르는 풍수 반지 관리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수시로 반지를 깨끗이 닦아주고 반짝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좋은 기운을 정성껏 맞이하는 풍수적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복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반지를 귀하게 여기고 정기적으로 손수 닦거나 세척하면서 기운을 살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날, 큰 계약을 앞두거나 중요한 돈이 오가는 날에는 일부러 반지를 더 반짝이게 닦아서 재물운의 흐름을 활짝 열어주는 풍수 팁도 있습니다. 반지를 깨끗이 닦으면서 이 반지가 오늘 나에게 큰 재물복을 끌어와 줄 것이다라는 긍정의 마음까지 담아내면 기운이 더욱 밝아지고 강해진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반지는 단순히 끼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손가락에서 재물이 기운을 직접 끌어당기고 좋은 기운을 오래 머물게 하는 풍수 부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지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정성 그 자체가 돈복을 부르는 힘이 된다는 사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지 하나로 평생 돈복을 다지는 풍수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소한 것 같아도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큰 운을 좌우하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손가락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반지를 어떻게 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좋은 기운은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풍수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기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